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과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벤트들을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시기에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모두 다 예측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근원 P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측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반등했지만 이내 그 힘을 잃고 조금씩 가격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는 계속해서 좀 횡보 구간들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PC 지표가 예측치에 부합이 됐는데도 가격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개인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개인 소득도 그렇고요, 개인 지출도 그렇고 전월 대비로 크게 하회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가를 반영한 실질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0.4에서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들, 즉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경기에 냉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조금 더 경제 추이를 더 봐야 되겠다라는 시장 플레이어들의 어떤 움직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까지도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과거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시그널들과 유사한 지표의 어떤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약간 더 불안감이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은 뭐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미국의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지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고 최근 발표된 수치는 35.4로 예측치를 상당히 크게 하회를 했고 이전치도 하회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카고 PMI 지수가 36 이하일 때 경기 침체와 어떤 겹쳤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부분인데요. 최근 24개월간의 미국 기존 주택 판매 증감률의 이동 평균선을 그어봤더니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던 구간에서는 리세션이 발생했던 구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불안감들이 더 커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주를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들이 미국의 경제 상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CPI 지표까지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조금 더 방향성들이 뚜렷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용과 그리고 각종 산업 관련된 어떤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ADP에서 집계하는 지표이고 그리고 이거는 정부에서 집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점들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말씀드렸듯이 CPI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의 추이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순유입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1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달에 출시된 이후의 퍼포먼스를 살펴보시면은 급격하게 상승 랠리를 그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월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 138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한화로는 19조에서 20조에 가까운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와 ETF의 누적 매수 비교를 살펴보면은 이 차트 모양이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순유입세가 더 많이 늘어나야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의 동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순유입을 위해서는 기관의 자금들의 유입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여도 5월 달에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7% 상승으로 이제 월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작년 9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7개월 연속 이어가다가 4개월 한 달 동안 주춤하고 다시 반등해서 5월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데스크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조금 더 가시화됐을 때 6월에는 신고가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얘기는 반면에 거시경제 지표가 우리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들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지지 구간들을 얼마나 어떤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죠.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 시점에 어떤 구간에 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동력들이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래스노드가 최근에 보고서를 내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조정에도 불구하고 보유 주소의 90%가 수익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인데요. 이렇게 보유 주소의 어떤 수익 비중이 높은 추세들은 비트코인의 지지 구간을 반영하는 것이고, 보유자들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량을 보유 중인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17년과 좀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들이 2017년이 2021년 요 구간들보다 더 많이 길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구간들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살펴보면은 2021년도도 그렇게 짧았던 구간들은 아닙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았던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초입에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이 빨간색 아래로 일시적으로 이탈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90.7% 정도가 수익을 얻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90%가 넘는 기간을 우리가 유포리아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감이라고 하는 단계들인 거죠. 그리고 이 구간으로 비트코인이 보통 진입을 하게 되면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 동안에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가 굉장히 어떤 불장 사이클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테크데브라고 하는 분석가가 제시한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M1 통화 공급 대비 비트코인 차트에서 이 비트코인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 저항선을 통과했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M1 통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과 관계되는 지표이죠. 현금과 통화, 요구불 예금, 여행자 수표, 기타 확인 가능한 예금을 포함한 이 모든 실물 통화를 합산해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손실되는 유동성의 양을 추적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테크데브의 의견으로는 2017년도 당시에도 이렇게 상단 구간들을 갖다 통과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급등 랠리를 이어갔는데 지금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1년도에는 이 구간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2017년도의 어떤 불장 사이클과 비슷하다라는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때와 이것도 역시나 유사한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2017년의 강세장 패턴을 반복한다면 비트코인 거래가가 1년 사이에 4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구간들은 과거 대비로 시가총액 차이가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고지고대로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큰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 활동이 많이 둔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이저 거래소에서 월별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비로는 거의 53%에 가깝게 감소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가격 방어는 또 상당히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트웨이크 볼륨상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매도세가 많이 중심을 잃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 구간에서 회복을 했지만 다시 한번 네트웨이크 볼륨이 0 하단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만큼 거래량이 가격의 큰 상승을 이끌 만큼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기사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금지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이죠. 이 결의안을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SEC가 제안한 금융기업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조침 SAB 121을 무효화하는 초당적 공동 결의안인 요 법안을 이제 거부를 하면서 은행들이 이 시장에 또 진출할 수 있는 것들을 괜히 막아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암호화폐 미 상원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X를 통해서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입장을 수정할 기회를 줬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기회를 놓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행정부가 억압하려는 암호화폐 금융혁신과 산업보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가 이제 뭔가 암호화폐를 두고서 더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 하원 금융위원장이죠. 패트릭 맥케니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디지털 자산 시장 내 소비자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키고 수십 년간의 커스터디 규정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에 대한 상원의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자, 그리고 이 법안은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하원에서 또 초당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원이 승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이것들을 확인해야 되죠. 근데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은 이것도 상원이 아마 거절할 가능성들,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원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아크와 21쉐어스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해서 둘이 같이 이제 출시를 했죠. 그런데 이더리움 ETF도 둘이 같이 19B4 양식을 제출했는데 이번 S1 양식에서는 아크인베스트가 빠졌습니다. 즉, 아크인베스트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크 측은 이더리움의 혁신적 잠재력과 장기적 가치를 신뢰하지만 당장은 ETF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 기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익스포저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게 밝혔지만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아무래도 이더리움 현물 ETF 미출시는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선 기부금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친암호화폐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더 확고하게 브랜딩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굉장히 좀 회자가 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7월 11일에 첫 번째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를 이제 확정을 받게 되더라도 일단 감옥에 갈 가능성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77세 고령 데다가 초범이기 때문에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감옥에 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감옥에 가든 유죄를 받든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트럼프 캠프에서는 대선 행보들을 뭐 계속 이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감옥에 갈 가능성이 적다라고 했는데 감옥에 실제로 가게 됐을 땐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선거 유세는 제한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수감 상태로 당선된다. 지극히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상황은 굉장히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는 계속되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를 둘러싼 어떤 대권 구도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7월 11일에 실질적으로 이제 유죄 선고를 받게 됐을 때는 뭔가 어떤 지지층이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더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전망을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들고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거래소에 보관 중인 이더리움 물량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들,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000만에서 1억 이더를 가지고 있는 이 고래 집단들이 계속해서 이 이더리움을 갖다 모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여전히 72K에 가장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등급입니다. 그리고 그 상방과 하방 모두 다 빽빽하게 매도벽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더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70K보다 하단 요 구간, 바로 가격 상단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매도벽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벽 같은 경우는 66K와 그 하단에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두 개의 고래씩 이제 움직임이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일정 부분 넣으면서 가격의 반등을 이끌었는데 이 구간에서 관망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도 같이 움직임을 함께 했는데요.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물량을 던져내면서 전체적인 거래량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도요, 전체적인 추세 흐름들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이 67.7K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22MA가 67.2K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50SMA는 여전히 65K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으면, 즉 65K 상단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RSI도 14이평선을 하향 이탈했는데 이 구간에서 평평한 흐름들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가격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70K를 뚫고 올라가서 이전 고점인 72.7K를 빠르게 탈환해야 되는데 지금 72K에서 강력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방금 확인을 했죠. 네, URPD 상으로도 여전히 치열한 격전지에 계속해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횡보 구간을 이루는 이유는 이 구간이 워낙에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매수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구간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도 굉장히 높게 URPD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이에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넘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이 구간들은 얇기 때문에 조금 더 가파른 흐름들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매도벽이 72K에서 아주 강력하게 놓여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관련해서 몇 가지 관점들을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구간을 대칭 삼각 수렴 패턴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상승 페넌트 패턴으로 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망은 이 구간에서 아마도 가격이 상방을 향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더 많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목표 가격을 86K 정도로 두는 입장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들이 어떤 결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드 타디그레이드라고 하는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이 펌핑 구간을 지나고 나서 하락 추세에서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했다라는 겁니다. 추세가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금 불 플래그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이 펌프 패턴을 이어갈 것이다,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